그 빛역 하늘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안이 빛의 세계거든요. 그거 본 게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기 빛의 세계가 있구나. 좋아요. 그 고향 같은 거? 고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 안심. 여기는 과정이고 괜찮다 그런 생각.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거길 보면서.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거의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지금까지도 계속 술을 드시고 있어서, 사실 남편을 상담받게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남편들은 상담에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본인이 대신 왔다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 중에 최면이 좀 깊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수호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분께서 특히 이제 그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의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으로 가는 문을 생생하게 체험한 경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기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제 부부 생활 중에 남편의 술 문제, 알코올 문제가 걸리면 참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커집니다.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단순한 상담으로서는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의 그 알코올이 뇌 구조를 바꿔버리는 그런 지경에 가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알코올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에서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만큼 굉장히 좀 큰 문제죠.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일 때 그 자녀들이 그 성장 과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예우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농촌 사회를 살던 시절에 아버지들이 술 문제는 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눈이 돌아가고 막 사람이 달라지고 폭력적이 되고 밤새 막 잠도 안 자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을 겪으면 가족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그런 종류의 알코올 문제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분 케이스는 약간 좀 그 양상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 남편의 경우 굉장히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고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고, 오래 근속했으니 굉장히 좀 자리도 좋은 자리에 계시는 굉장히 성실한 분인 거예요. 성실한 분. 그리고 이분 스타일이 이제 술을 먹으면 끊임없이 먹는, 주위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서 그냥 먹고 필름이 끊기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야 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 결혼하는 그 직전에야 그걸 알고, 이 결혼을 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청첩장 다 돌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분의 이제 술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20여 년 넘게 남편이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서 부부 상담도 받고 변화별 상담 다 해봤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제가 앞서 말한 전형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약간 좀 양상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술을 먹게 되면 뭔가 폭력적이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최소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 먹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건 너무 답답한데, 최소한 집에서는 그 난리 안 부린다는 겁니다. 그냥 밤새고 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그 술 마신 데를 직접 가서 봐도 보통 술 마실 때 벌어지는 그런 여자 문제도 크게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코올 중독 걸린 그런 사람의 모습과는 약간 양상이 다른, 하지만 그렇게 한번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기도록 끝장을 내서 먹어야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분 역시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굉장히 괴로운 문제인 건 분명하죠. 남편이 그렇게 막 필름 끊기도록 술 마시고 연락도 안 되고 하면은 어떤 부인이 발 뻗고 자겠어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문제성이 많은 알코올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이분은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분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뭔가 이분의 상처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최면 속에서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느낀 거예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최면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남편에게 이제 최면 속에서 대화를 시킨 거죠. 남편에게 얘기를 하라.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당신의 그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남편에게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당신이 그냥 정상이면 좋겠어. 당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일까봐 걱정돼.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난 혼자 있는 건 두렵거든.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좋아요. 당신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당신이 정상이면 좋겠어. 당신이 뭔가 이상한 사랑일까봐 걱정돼.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있는 거 두렵거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 깊은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당신이 정상이면 좋겠어. 당신이 뭔가 이상한 사랑일까봐 걱정돼. 아, 이거구나.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자, 이게 왜 이분에게 이러한 남편의 이러한 술 문제가 왜 이렇게 특히나 더 괴로웠나 알고 봤더니, 이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좀 젊은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끔씩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정신 이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께서, 친정 아버지죠. 그런데 그게 좀 심해서 그 당시 이제 정신병원에도 보내야 했던, 실제로 입원도 해야 되는 이런.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굉장히 큰 뭔가 결점이고 흠이고 절대로 숨겨야 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아버지를 자기가 이렇게, 어떤 가족도 아닌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했고,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겠죠. 그 시절에 그런 걸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도 들키지 않게 조마조마해 가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숨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남편이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왜? 남편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아무래도 큰 뭐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나 다른 사람 같아 보이고. 그게 이제 이런 거라 나온 거죠. 당신이 정상이면 좋겠어. 당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일까봐 걱정돼. 바로 이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사실 뭐 이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었지 안에서 그렇게 날 친 것도 아니고 뭐 직접적으로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분 안에 있던 그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분에게 괴로운 문제였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처음에 뭐 싸워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차갑게 대하고 막 말도 안 하게 되고, 남편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이 되어서 그 최면 속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남편 입장에서 나를 보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말투도 좀 달라집니다. 말투 달라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남편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사실은 자기인데
남편 입장에 대해서 나를 보니까 자,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에게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직접 좀 부인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늘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나는 모르겠어.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응? 당신은 너무 심각해. 당신은 뭐가 내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가? 알 수가 없네. 그래.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에게 서운한 게 없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점이 서운했던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 안에만 저렇게 꼭 박혀갖고 말을 제대로 하던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네. 부인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던 건데요? 그냥 상냥하고 살 일도 잘하고 뭐 아이도 잘 키우고 근데 왜 저렇게 뚱하게 있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못마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나저나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살자고 그러는 거죠. 뭐 참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아무도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좋아요. 이럴 때 부인이 어떻게 도와주면 그 술을 좀 덜 마실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근데 저는 그 제 깊은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되게 힘든 문제예요. 외로우세요? 네. 어떨 때 외로우세요? 한 번도 안 외로웠던 적은 없어요. 좋아요. 그럴 때 부인이 어떻게 도와주면 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가까이 와주면 가까이 와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가 외롭다는 거를 알아줘야죠. 알아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도 같고. 좋아요. 너무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자기 감정 안에 쏙 박혀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참네. 막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참네. 이런 반응까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부인에게 바라는 게 뭐냐 물었더니 평소에 내 마음 좀 알아주고 근데 저는 제 이 괴품 괴로움을 누가 알겠어요. 자신은 한 번도 외롭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남편 입장에서. 자, 이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렸던 겁니다. 자, 이 남편도 상처가 있었고 너무나 오랜 외로움과 이런 걸 겪고 있었고 그런데 평소에는 이분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을 만큼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가겠다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계속 술 먹고 필름 끊기고 막 소리 노래 지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안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분이 쌓인 게 많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든가 좀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의 상처 때문에 이 부인은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차갑고 머리가 멀어지고 외면하고 남편의 마음을 더 외면해버렸고 이러니 이 부부관계가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계속 악순환. 서로 점점 바로 이랬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체면으로 가서 미래에 가보니 뭐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미래에서 현재 본인을 보고
조언하게 하는 거죠. 지금 미래에서 현재의 나를 보니 애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미래에서 현재의 나에게 해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만족스러운 미래 당신이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미래 당신이 보시는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편하게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괜찮아. 봐, 이렇게 건강하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지혜롭고 더 편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조금씩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순리대로 살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좋잖아. 잘하고 있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요. 그나저나 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이고, 마음 안에 찌꺼기 때문에. 어떤 찌꺼기? 얼마나 저분하고 잡다하고 아휴, 평생 질질 끌고 온 그 찌꺼기, 시커먼 찌꺼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그래요. 무엇보다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런 힘들어하는 씨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같이 거만 마시면 어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아.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그래요. 어쨌든 그 상황을 좀 잘 이겨내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 네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뭐 움츠러 있을 필요 없어. 뭐가 불안해. 운동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좋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많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잘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애도 잘 키웠고 남편 내조도 잘했고 또 이런 과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해왔어. 잘 견뎌온 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잘했어.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힘든 시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과거는 당신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내가 털어버리고 풀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니까 이제 다 풀었어. 다 풀었어. 그러려고. 그렇군요.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걸 풀고 털을 게 있다면 어떻게 풀고 터는 게 좋을까요? 이제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가진 거, 딸에 대한 감사, 또 이런 남편에 대한 감사. 그래요. 감사. 좋아요. 혹시 뭐 공부나 진로에 대한 조언도 해줄 게 있을까요?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뭘 하려고 막 애쓰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속 놀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애쓰지 마. 그냥 편하게. 좋아요. 아주 편하게 놀아.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이렇게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의 후배들이 있다면 그런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 모르고 그 표면에만 막 보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계기지. 그거 자체 이면의 걸 봐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고 네 안의 거를 다 털고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돼. 너무 힘들면 그냥 살지 마. 괜찮아. 어떤 선택을 해도 넌 다 옳아. 어떤 선택을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그렇게 혹시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 털고 가야지. 그거 하려고 왔는데 어떤 방법을 찾든 다 털어야 돼. 공부를 하던 뭘 하던.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 들여다봐야 털리는 거야. 다 털고 가볍게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돼. 꼭 가벼워져. 만약에 털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짊어지게 된다면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걸까요? 가벼워지기는커녕 무거워진다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때겠죠. 좋아요. 잘못된 예를 방법들. 뭐 굿을 한다든지. 아이고. 막 무당 찾아가고. 소용없어. 안 돼. 그거 아니야. 네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네 숙제야. 그러니까 찬찬히 너의 안을 잘 들여다보는 거. 그거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굿을 봐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딱 뭐가 맞아져서 그런 것 같고 또 단기간의 효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순 없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 털어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명상? 하고 삶이 이끄는 길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는 두드려보고 숙고해보고 또 자신에게 물어보고 신중하다 보면 그런 계기들을 만나게 될 거야. 혹시 이 부부의 인연과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부부는 원수가 만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도 다 미워하게 돼 있어. 그게 과정이야. 그 미워하는 과정 없는 부부도 있긴 하더라마는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그 미움을 받아주는 상대가 돼준 거에 감사해야 돼. 그래야 돼. 그런 거고 원래는 친구야. 아주 가까운 동료고 친구야.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지. 모르는 사람이면 안 해주지. 그런 거야.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정해서 오는 인연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미혼인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좋은 인연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인연을 찾으려면 그건 그냥 끌리게 돼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뭐 내가 찾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숙제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오는 파트너니까 알아보게 되고
근데 그런 말은 해주고 싶어. 그 과정이 너무 이생해서 힘들다면 그냥 중단해도 괜찮아. 쉬었다가 그러면 또 그 과정을 또 겪게 되거든. 그때 뭐 조금 더 내가 성숙해서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면 또 헤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서로 노력을 해보다가 풀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잠시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숙제는 끝내게 되어 있다. 좋아요.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강조하거나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인생 후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 해도 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왔다 다시 온 거니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 건 아니고 각자 다 자기 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언을 해준다기보다 동료로 그냥 좋아요. 얘기를 한다면 다 잘하고 있고 근데 다들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그 고통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고통이 있어야 어딘가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고통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하지만 어딘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걸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아요. 알니까 우리 다 그 문을 통과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통과해서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아닌 어딘 곳인데 아주 밝은 곳이네요. 빛이 가득해요. 묘사를 좀 해주신다면? 아주 빛이 가득하고요.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근데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형체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다 빛으로 너무 환해요. 그 존재로 그냥 존재해요. 넓은 무한한 공간이 온통 빛이에요. 무한해요. 그 공간은. 좋아요. 아주 멋진 곳이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상담을 하는 저한테 전해줄 말은 따로 없어요? 선생님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안내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이 과정이 힘들어도 선생님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그쪽으로 안내하는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진심을 다해서 하시길 바래요. 혹시 제가 주의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키우시면 근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남은 씨에게 꼭 강조하고 전할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하루하루 기쁘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별거 없어. 이거면 됐어. 괜찮아.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그 빛역 하늘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안이 빛의 세계거든요. 그거 본 게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렇구나. 저기 빛의 세계가 있구나. 그 고향 같은 거? 고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 여기는 과정이고 괜찮다. 그런 생각.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거길 보면서 아하 하면서 진짜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웃을 거예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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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최면 속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때 이 본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아팠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빠졌는지,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정말 그렇게 남편의 알코올 문제로 고민돼서 왔는데 그 미래의 내가, 그 미래의 소천사가 하는 말이 술 마시면 어때? 까짓 거 괜찮아.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분이 되게 자기 스스로 좀 놀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편 술 문제에 대해서 해준 말이 거긴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모르고 표면에서만 보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건 하나의 어떤 계기지. 그 이면의 것을 봐봐. 그래요. 바로 이게 오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관통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남편의 술 문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 관계가 악순환이 빠지고, 그런데 그 고통 자체를 고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였냐면 뭔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면의 것을 봐야 된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그 고통의 본질, 상처, 그 진짜 원인은 뭔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에게 가졌었던 그 뭔가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처.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인연에 대해서 이 말이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지만 다 미워하게 되어 있다.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미움을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상대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그런 부부의 인연은 이미 하늘에서 너무나 좋은 친구이고 동료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아준 거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그렇게 믿고 힘들고 괴로운 게 본인의 뭔가 털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그런 걸 체험하는 거다. 이게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그냥 끌리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말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그 인연이 너무 힘들면 그 억지로 안 해도 된다. 헤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풀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 어떻게든 그 숙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도 너무나 그렇게 쿨하게 나오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고통이 어디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는 문.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 자꾸 이것을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그 나아가기 위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야 그 밝은 빛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기를 거부하고 하게 되면 빛으로 가기는커녕 계속 이 괴로움이 반복되고 이 괴로움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의 문제의 술 문제도 그렇고 이런가 고통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자체도 자체지만 그것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뭔가 나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고 그 이면을 봐서 그것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저 하늘에 실제로 그렇게 뭔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빛이 나오는 모습을 체험하셨고, 그 빛 속에서 그렇게 그 무한한,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이제 뭐 이분도 나름 공부를 해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힘든 일이 닥치면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 느낌을 되새기며 웃을 수 있겠다. 이제 웃을 수 있겠다.
그런 말 하셨죠. 자, 그래요. 오늘 뭐가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여운도 많이 남고 굉장히 좀 아름답고 굉장히 그 통찰을 많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이분께서 너무나 남편의 그 부부 생활 내내 현재 이 시간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그 남편의 술 문제, 이게 결국 겉으로는 한 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인의 상처와 이 남편의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술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오히려 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이랬었는데, 그 이면에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긴 그 각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들이 뭔가 나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이 마음속의 찌꺼기, 상처,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계기로서 다가왔다. 바로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아서 뭐 이래서가 우리가 이런 걸 겪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안에 무언가 털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풀고 털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라고 나에게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이 관점이 굉장히 오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괴로운 건 싫죠. 고통은 싫고요. 당연히 싫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오히려 이런 고통을 더 빨리 해결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저 밝은 빛의 세계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관문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고통 자체도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축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분의 사연이 너무나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통찰과 그리고 조금 위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통찰과 더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늘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잘하셨고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어떠셨어요? 일단 남편과의 대화는? 남편과의 대화는 할 때 제가 약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약간 톤이 바뀐다는 게 느껴졌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의식이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남편에게 하시던 말 중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일까봐 걱정돼. 저 이게 너무 좀 크게 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을 좀 건드렸던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은 진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해줬던 말도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 그래요. 그리고 뭐 남편의 술 문제에 대해서 까짓거 마시면 어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집에서, 그죠? 네, 까짓거 마시면 어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게 평소에 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나 쿨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여기 문을 통과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 밝은 것, 빛이 가득해요. 이런 체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서적, 그게 다 저가 됐겠죠. 근데 네. 근데 그걸 이론으로만 그렇대 하고 뭐 신과 나눈 이야기 이런 네. 거 이론으로 알지만 제가 선명하게 그게 그려진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죠. 늘 어디선가 뭐 들었던 얘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조합으로 그런 순간에 체험을 하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필 그 순간에. 그죠? 고생하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